안녕하십니까. 이번 주는 영업 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겠는데요. 영업 양도를 끝으로 이제 우리가 상법은 크게 이 상법 총칙과 그다음에 상행위, 이게 상법에서는 1편으로 되어 있죠. 1편, 2편, 그다음에 우리가 배우게 되는 이제 회사법이 이제 3편이고요. 회사법상, 그다음에 어음수표법은 뭐냐면 별도의 단행본으로 있습니다. 상법이 있지 않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보험법, 해상법, 이런 식으로 해서 4편, 5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는 상법, 총칙, 상행위, 회사법, 어음수표, 보험, 해상 이렇게 묶어서 보험, 해상 하나로 이렇게 하긴 하는데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배우는 거에서 이제 상법, 총칙 이 부분의 마지막에 와 있습니다. 영업 양도를. 그래서 영업 양도를 이걸로 이제 상법 총칙을 끝내고 다음 이제 후반부에는 이 상행위에 대해서 보는데 총칙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대리상 뭐 쭉 이런 식으로 상행위의 종류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영업 양도를 끝으로 상법 총칙이 마무리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 상법 총칙에서 배웠던 게 뭐죠? 상법 총칙에서 배웠던 게 자, 상인이 뭐고, 그쵸? 장사하는 사람, 즉 영업하는 사람인 상인이 뭐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하게 되는 상행위가 뭐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배웠죠. 그 다음에 상인을 보좌하는 사람이 뭐가 있었죠? 상업사용인, 이 상인을 도와주는 사람. 그랬었죠? 그래서 지배인이라든가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그 다음에 물건 판매 점포 사용인, 이런 식으로 이 세 종류의 상업사용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뭐냐면 인적인 거죠. 사람에 관한 것이죠. 이 사람 있으면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장사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상인이라든가 상업사용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인적설비라고 하고, 이제 물적설비로는 뭐가 있냐면 시설로 관해서는 이제 물적설비죠. 뭐가 있었죠? 이제 크게 영업소가 있었죠. 영업소. 물론 뒤편에 배웠습니다만, 자, 이렇게 영업소가 있죠. 그 다음에 장소가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 뭐가 있을까요? 간판이 있죠. 이게 뭐라죠? 상호가 있었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이제 돈이 들어오고 나오는 걸 기록하는 건 뭐가 있었죠? 상업장부가 있었습니다. 그쵸? 상업장부가 있었죠. 영업소, 상호, 상업장부. 그 다음에 일정한 사항에 대해서는 외부에다가 공시를 해야 되죠. 알려줘야 되는 거. 그게 뭐죠? 이것이 등기제도가 있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사람도 있고 모든 물적 설비를 갖춰가지고 장사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영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이제 부동산도 사고팔고 하듯이, 물건도 사고팔고 하듯이, 어떤 이 영업에 관한 이런 것을 통째로 또는 전부나 일부를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이것을 영업 양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실제로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이 물적이라든가 인적 시설 모두 총체적인 것을 그냥 고스란히 넘겨주는 것을 영업 양도. 그래서 자, 왜 이게 이제 말미에 왔다라고 하냐면, 우리가 이 장사하는 사람도 배웠죠. 그다음에 물적 시설도 배웠죠. 그래서 실제 장사하고 있다가 어느 정도 장사하다가 이제 다른 업종을 해보고 싶다. 아니면은 자기가 이제 장사가 잘 되니까 프리미엄을 받고 팔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이것을 넘기는 거. 그래서 이제 모든 것이 종료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마지막으로 이 영업 양도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 양도인데, 자, 영업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영업 목적에 의해서 조직화된 총체. 그렇죠? 그 다음에 물적, 인적, 조직, 사실관계까지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거다. 자, 그래서 제가 앞에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던 게 물적, 인적 다 이해하시죠? 그 다음에 사실관계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거래선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거래하는 업체에서 그러한 모든 거래까지 다 넘겨주는 거. 이것을 영업 양도라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구구절절 설명을 해놨는데 한번 하나씩 보도록 하시죠. 양도된 영업의 동일성. 자, 영업을 양도할 때 동일성을 있는가 없는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해서 결정돼야 된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 양도가 이루어졌는가 여부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었는가에 의해서 결정할 것은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 그래서 영업을 양도했다고 하면 그 영업을 실제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양도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영업을 양도했다고 하면 그 영업의 중요한 재산, 실제로 중요한 설비, 그 다음에 중요한 영업 자산에 관한 게 이런 것들이 이전이 돼야지 상호 간판 하나만 떼어간다. 그래서 영업 양도가 되는 건 아니죠? 그 다음에 영업 재산의 일부를 유보한 채 시설을 양도했어도 그 양도한 부분만으로 종래 조직이 유지되어 있다고 사회관념상 인정되면 그것을 영업의 양도라고 볼 것이지만,
반면에 영업재산의 전물 양도에서도 그 조직을 해체해버렸어요. 해체해버려가지고 물건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팔았다. 그거는 영업양도라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영업양도가 있다고 볼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자, 이 부분이 영업양도입니다. 자, 이게 영업이에요. 이것을 양도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자, 여기서 뭐냐면 영업을 양도받은 사람은 자기가 처음부터 하는 게 아니죠. 이 받은 시설을 가지고 물적이라든가 인적 시설을 그대로 가지고서 영업을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 뜻입니다. 여기서는 무로부터 출발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입니다. 그렇죠? 채권계약 때문에 채권계약은 뭘 해야 되죠? 계약을 통해서 건건이 하나씩 이전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회사 합병하고 차이점을 배우겠지만, 어찌됐든 이러한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채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뭐죠? 다른 사람의 도움을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자, 양도인이 여기 있죠. 양도인이 있고 양수인이 있습니다. 자, 양수인이 있으면, 자, 이 사람이 이 사람에게 대해서, 양도인에 대해서 채권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급부를, 다른 사람의 뭔가를 청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양수인이 양도인한테 자, 영업을 양도해 라고 하고 뭘 합니까? 계약을 하죠. 그래서 계약하고 나서 하나하나 이제 넘겨달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죠? 이 양수인이 양도인의 재산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뭔가를 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면 그거는 물권적인 행위가 되겠지만, 어쨌든 여기서 이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기 때문에 계약에 의하고 하나씩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업양도는 채권계약이므로 양도인이 재산 이전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상속이나 회사 합병 경우와 같이 포괄적 승계가 인정이 되지 않고,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상속받을 때 여러분들 상속재산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이 부모님이 갖고 있는 플러스적인 어떤 적극적인 재산, 즉 자산뿐만 아니라 부채까지 한꺼번에 통째로 넘겨받죠. 모든 거를. 이것이 뭐냐면 포괄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모든 것이 넘어오는데, 이 영업양도에 있어서는 이게 하나하나 건건히 계약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전을 해야 된다. 따라서 그러한 점에서 상속이나 합병과의 차이가 있다라는 취지입니다. 또 영업양도가 있다고 인정하려면 당사자 사이 영업양도에 관한 합의, 그렇죠? 합의가 있거나 영업상의 물적, 인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일체로서, 물적, 인적 조직이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이전이 돼야 된다. 따라서 이 합의가 있기 위해서는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 또는 묵시적 계약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이 계약을 통해서 이 영업에 있는 하나하나의 어떤 이런 모든, 예컨대 여러분들 마포갈비집을 영업양도한다. 그럼 마포갈비에 있는 간판뿐만 아니라 마포갈비에 있는 어떤 냉장고 시설, 뭐 수저, 젓가락, 테이블, 뭐 이런 거 다 양도할 수 있겠죠. 그렇죠? 계약을 한다고 하면, 그래서 어떤 마포갈비가 유지되기 위한 어떤 통째로서 이렇게 이전되는 거지. 자, 이 주인이 간판 따로 띄어서 팔고, 숟가락 따로 띄어서 팔고, 이렇게 하나씩 개별적으로 물건을 판다라고 하면, 이거는 양도라고 볼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러한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이 뭐냐라고 하는 건데, 여러분들은 법적 성질에 대해서 그냥 가볍게 이해만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기에 이 마포갈비라고 하는 영업 조직이 있습니다. 사람도 있겠죠. 사장님도 계시고, 지배인, 뭐, 종업원 쫙 이렇게 있고, 뭐, 탁자, 테이블 다 이렇게 주방 기구 다 시설 있겠죠. 이것을 이렇게 양도를 한다 할 때, 이걸 뭘로 보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를 이렇게 넘긴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뭐 어떤 성질의 것이냐. 자, 첫 번째가 영업처분설이다. 양도처분설이다. 영업양도를 객관적 의의의 영업, 즉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것으로 보는 견해다. 영업재산을 이전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가 영업재산을 할 때 의문이 되죠. 영업재산이 뭘까? 어떤 물적 시설만 의미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이러한 의문이 있을 수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는데, 양도 처분설 중에서는 이제 세 가지 종류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요. 그 뒤에 지위교체 이전설하고 절충설 이런 게 있는데, 일단은 이 양도 처분설에서도 학설이 이렇게 세 개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영업재산 양도설, 영업조직 양도설, 영업유기체 양도설. 자, 다른 점이 여기는 재산이죠. 여기는 조직이죠. 유기체. 그래서 영업에 관한 재산을 양도하는 것이다. 영업에 관한 조직을 양도하는 것이다. 영업에 관한 유기체, 모든 어떤 유기체에 관한 것을 양도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이 나눠 있는데, 우리는 다수설 판례만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다수설과 판례를 보면, 영업재산을 물건 플러스, 자, 아까 제가 이야기했을 때 이 재산이라고 하는 게 어떤 물적 시설만을 의미하는 거 아니냐 라고 이렇게 상상이 되는데, 이 영업재산 양도설에서는 이 재산을 어떤 물적 시설뿐만 아니라 여기에 플러스에서 뭐가 있냐?
재산적 가치가 있는 사실관계. 자,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우리가 여러분들 그 상가 같은 거 물려받을 때 상가 같은 거 살 때 권리금 주죠. 권리금 주면서 여러분들 뭐 받습니까? 그 권리금 속에 포함되어 있는 영업에 관한 시설뿐만 아니라 죄송합니다. 그 거래처, 그렇죠? 고객 이런 건 다 받잖아요. 그런 거죠. 이 사실관계라고 하는 것은 이 영업을 하고 있는 사실관계에 속해 있는 모든 거래선이라든가 그런 모든 것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영업재산을 굉장히 넓게 보면은 결국은 이설이 맞을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조직적 재산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하는 계획이다. 아까 동일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동일성에 대해서는 영업조직 자체 이전을 이야기한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그 다음에 판례는 또 인적조직의 승계도 포함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업양도의 법적 성질을 영업재산 양도설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렇게 영업재산 양도설이 다수설과 판례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밖에 지위교체 이전설, 그 다음에 절충설 이거 있는데 그냥 참고로만 보시면 됩니다. 자, 영업양도와 구별되는 개념의 합병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합병. 물론 합병도 이제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통상적으로 이렇게 보십시다. 자, 영업양도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고 있는 영업을 다시 이렇게 영업을 양도를 하는 거죠. 이렇게 넘겨주는 겁니다. 자, 이 개념을 머릿속에 넣고 그 다음에 비교를 하셔야 됩니다. 자, 합병은 자, A라는 회사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B라는 회사가 있을 때 이 A라는 회사가 B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이 A라는 회사가 B 속으로 회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없던 거를 새롭게 받은 건데 여기는 있던 거를 새롭게 받은 거죠. 있으면서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물론 합병의 종류에 따라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여기서는 이 기본적인 개념에서 출발하도록 하시죠. 이렇게 했을 때 자,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 중에 일부는 A 회사의 주주라고 생각합시다. 주식회사라고 했을 때 또는 사원, 한명회사 같은 경우 그 다음에 B라는 것에서 회사입니다. 주주라고 가정하시고 그러면 여러분들 만약에 A가 빚덩어리 A가 빚만 있다. 거의 자본이 잠식되고 아무것도 없다. 그런 상태에서 마이너스만 아주 충만한 즉 마이너스 100억짜리 회사를 B라는 회사가 사온다 할 때 그것도 공짜로 가져온 것도 아니고 돈을 주면서 사온다라고 하면 B 회사 주주가 어떻겠습니까? 난리치겠죠 이거. 응? 부채덩어리 회사를 사오면서 돈까지 준다는 건 말이 안 된다. A라는 회사 주주는 오케이죠. 왜냐하면 자기가 빚덩어리밖에 없는 아무도 남지 않는 회사를 여기 사주니까 자기는 B 회사의 주식을 받기 때문에 플러스가 될 수 있죠. 그렇지만 B 회사의 주주는 뭡니까? 재산이 감소될 수 있죠. 왜냐하면 이게 마이너스 덩어리니까 마이너스 걸쭉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서로 의견이 대립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오케이, 이 사람은 싫어 할 때 여기 대표회사가 이제 A가 있습니다. B가 있습니다. 대표회사가. 근데 A-가 자기 회사 형님이 대표회사가 B-의 형님입니다. 아니면 자기 가족이 운영하거나 그래서 다른 주주들의 이익을 무시해가면서까지 이것을 여기다가 합병을 시켜줍니다. 그러면서 여기에서 이 주식에 나눠주면 자기의 자기의 친척들이 전부 이 B회사 주식을 나눠줌으로써 흔히 뭐가 됩니까? 물타기 비싸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렇지만 B회사의 대표회사는 결코 손해보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자기 친척들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만 B회사의 다른 주주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해가 나는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B회사의 주주의 특별결의, 주주총회 특별결의 같은 것을 얻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같은 경우는 이 당사자가 합칠 때 여러 가지 내부적인 그러한 동의 절차를 마련하고 있다라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나중에 회사법을 공부하시면 자세하게 배우게 되십니다. 어쨌든 이러한 이유에서 이렇게 여러 가지 내부적인 동의를 얻도록 하는 절차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는 여러분이 이 단계에서 공부를 할 건 아닙니다. 근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회사 합병이라든가 이런 걸 공부하시면 이 두 가지를 비교하면 자연스럽게 비교가 되는데 아직 이 영업양도를 배우고 있는 과정에서 이 합병까지 같이 이해하면서 이거를 비교하면서 공부를 하시려면 머리가 아프실 겁니다. 따라서 이거는 이미 회사법을 강의를 들으신 분은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들으면 머리가 멍하게 들 겁니다. 따라서 우리 수업은 이 안쪽으로만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만약에 회사법을 한 단계라면 이 두 개를 하나씩 비교를 하겠습니다만 일단은 회사법보다 먼저인 상법 총칙을 배우시기 때문에 영업양도에 대해서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영업양도의 합병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업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데 자, 영업양도는
기본적으로 개인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상인이니까. 근데 여기는 회사일 수도 있어요. 따라서 회사인 경우에 이제 기업이라고 보고 가정을 하는 거죠. 자, 기업이 집중이죠. 그렇죠? 여기는 기업이 유지 강한데 일단은 그렇고, 그 다음에 성질상에는 차이가 있고, 그 다음에 주체는 자연인도 있다고 아까 이야기했죠. 상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으로 하는 거죠. 그렇죠? 계약으로 하고, 그 다음에 채권자 보호자가, 채무자라든가 이런 영업양도 후에 보호 규정이 있습니다. 등기는 개별적으로 해야 된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재산을 하나씩 개별 등기를 하는 거고, 법인격이 소멸합니까? 아닙니다. 여기 있는 회사가 여기 있는 회사로 그대로 주인만 바뀌는 거죠. 주인만. 그렇기 때문에 그 회사 법인격은 소멸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합병에 있어서는 요 회사가 여기 속에 들어가면 요거는 회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이 회사의 법인격은 소멸되는 거다. 요거를 우리가 소멸회사, 요거를 신설회사 이렇게 또는 합병회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행행위. 자, 영업재산을 개별적으로. 자, 여기는 전부 포괄적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포괄적. 그래서 합병은 통째로 들어가는 건데, 영업양도는, 자, 기본적으로 이건 뭐냐면 계약이다. 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계약. 그 다음에 여기는 단체법상의 조직법상의 현상으로서 그냥 통째로 넘어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경업금지 의무는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한 부담을 합니다. 아까 마폴가비를 다른 사람한테 영업양도를 하고 자기가 다른 그 지점에서 그 옆에서 바로 또다시 마포가비를 운영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겠죠. 그 다음 무효주장도 역시 계약에 관한 거죠. 그렇죠? 근데 합병에 관한 것은 여러 가지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소송으로만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소송을 통해서 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반대 주식의 매수 청구권 이런 것은 영업양도는 자, 이 영업양도는 합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 조직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기 때문에 회사 만약 이것이 영업의 주체가 회사라 할지라도 회사의 본질적인 가치가 변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그 회사의 주식회사라고 한다면 그 반대주주 그 영업양도를 반대하는 사람의 어떤 주식 매수 청구권 내 주식을 사달라 나는 그 영업양도를 찬성할 수가 없으니까 내 주식을 사달라라고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반면에 회사병은 이렇게 합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A회사, B회사가 합치다 보면 서로 손해나는 주식의 주주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주식이 너무나 적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다수의 행포에 의해서 끌려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경우 여러분 주식을 팔 수 있으면 좋은데 주식이 회사 증권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면 팔 수가 없겠죠. 개별적으로 팔아야 되겠죠. 그런 경우에 여러분들이 투자 자금을 회수해. 난 그 합병 반대해. 그렇지만 당신들이 원하기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끌려가. 따라서 내가 갖고 있는 주식을 당신이 사줘야 돼. 라고 할 수 있는 게 이 반대주주의 주식 매수 청구권입니다. 그래서 합병의 경우는 있지만 이 영업양도의 경우는 재산적인 가치가 본질적으로 변하는 게 아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는 인정되지 아니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영업양도 계약의 당사자를 보십시다. 자, 이 영업양도 계약을 이렇게 영업양도를 했을 때, 자, 이 영업양도는 개인일 수도 있고, 아까 뭐라고 했죠? 법인일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이면 뭐죠? 상인이죠. 그 다음에 법인이면 회사가 되겠죠? 그래서 상인 또는 상인으로 개인 또는 회사가 되겠고요. 자, 이 영업양수를 받는 사람은, 자, 이 사람은 꼭 상인일 필요가 있을까요? 그럴 필요 없죠. 상인이든 아니든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상인이 아닌 사람도 이것을 물려받아가지고 자기가 영업을 양수해서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상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영업양도의 당사자가 상인인 경우에는 아무 문제가 없으나 회사인 경우는 영업의 소유자인 출자자 단체의 일정한 의사결정을 받게 된다. 아까 이야기했습니다. 자, 영업양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영업양도를 하는데 이때가 만약에 개인이면은 상관없겠죠. 그쵸? 개인이면 자기가 자발적인 의사에서 자기 돈 주고 이 영업을 사오는 거기 때문에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회사다. 이게 회사라고 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떤 특정한 세력이 이 세력과 이해관계가 있다. 그래서 이 영업양도를 사오고 싶은데 이 영업을 양수하고 싶은데 이 영업을 예컨대 과대하게 평가하거나 그래서 이쪽에 있는 사람한테 이익을 듬뿍 안겨줄 수도 있잖아요. 그쵸? 아니면 이 영업이 정말 벌벌 높고 마이너스인데 이것을 가서 비싸게 사온다든지 그런 행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있기 때문에 이런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물어서 이것을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당신은 찬성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러한 회사에는 그런 출자자 단체라고 하는 것은 예컨대 주주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한 명이나 합자사 같은 경우는 사원도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러한 사원의 또는 주주의 일정한 의사결정을 물어보는 절차를 법에서 두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러한 출자자 단체의 의사 결정 절차를 밟지 않고서 회사의 대표기관이 임의대로 알아서 했다라고 하면 그 계약은 무효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여러분들이 회사법을 공부하시면은 알겠지만 이 부분은 아직 회사법을 공부 안 하시면 그냥 듣고 흘리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어떤 절차가 필요한데 어떤 절차가 필요하냐고 할 때 한명회사와 합자회사, 주식회사와 유한회사, 우리나라 상법상 즉 상법 3편에 있는 회사법에 있는 회사의 종류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명합자는 인적회사, 주식유한회사는 물적회사, 인적회사라고 하는 것은 그 사원이 책임을 지는 거고 물적회사라고 하는 것은 회사의 자본이 책임을 지는 겁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회사법을 공부하시면 이해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도록 하시고요. 다만 자,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인적 유대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 또는 회사가 이제 해산 후에 한 경우는 이런 경우는 총사원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한데 자, 주식회사라든가 유한회사 같은 경우는 주주가 엄청 많죠. 그쵸? 그런데 뭐 삼성전자 주주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사람의 총 동의를 얻으라고 하면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하고 똑같습니다. 그렇죠? 거기에서도 꼬장을 부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에도 이러한 경우는 일정한 절차를 하는데 특별 결의를 결의에 의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식회사에 있어서 주주총회 특별 결의가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자, 주주총회 특별 결의는 자 과반수보다도 못합니다. 자 보십시다. 자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을 해야 됩니다. 그쵸? 참석한 주주가 3분의 1 참석해야 되는데 이게 참석한 사람이 적으면은 그러면 참석한 사람이 적으면은 의사가 왜곡되겠죠. 나머지 참석하지 않는 여러 주주가 있는데 그 사람들 의사를 무시하고 일부 주주가 작당내가지고 참석을 해가지고 그 사람들끼리 통과시켰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일반 다른 다수의 주주도 고려를 해야 된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는 참석한 주주의 3분의 2가 어떻게 된다면 총 주주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야만 이 여러 다수 당사자의 어떤 그러한 의사를 물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적회사보다는 물적회사가 더 요건이 완화됐죠. 그거는 사람 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양수인 경우도 역시 총사원의 동의가 있고 그 다음에 영업의 전부를 양수할 때 주주총회 특별 결의를 얻도록 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양도 계약의 방식은 특별한 규정은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따라서 낙성이고 불효식 계약입니다만, 자, 양도인이 회사인 경우는 이런 경우는 총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하고 있고, 그다음 물적회사인 경우는 특별 결의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계속 나오는 이야기죠. 그다음 양수인이 회사인 경우도 총사원의 동의를 얻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효과를 보십시다. 영업양도 계약을 이렇게 이전했다.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죠. 자, 무슨 효과가 있냐. 자,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이게 개인일 수도 있고 회사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면 이때는 이제 이때 어떤 효력이 생기느냐 보십시다. 적극적 효과로서 영업재산의 이전은 뭐 당연히 재산이 이렇게 이전되는 거죠. 그래서 각각의 재산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개별적으로 이전한다는 거. 개별적인 이전 절차와 제3자의 대항 요건을 구비하여 이전한다라고 해서 근로관계는 양수해서 포괄적으로 양수한다. 그러면 이제 근로관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다? 그냥 자동으로 넘어간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해고돼가지고 개별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은 영업양도 속에 묻혀서 그대로 간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당사자 간의 영업양도 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양도인은 양수인에게 영업을 이전할 의무를 부담하고 양수인은 양도인에게 양수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자, 이 사람이 여기다 뭘 이전해야 되죠? 재산을 이전해야 되죠. 그렇죠? 영업을 이전해야 되고 자, 이 사람은 양수인은 이 사람한테 뭘 해야죠? 돈. 그렇죠? 금전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죠. 이전되는 재산의 범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이제 이 계약에 의해서 우리가 계약에 의해서 한다고 했죠. 따라서 이 계약에 의해서 정해지겠지만 특별한 내용이 없으면 물건, 고객관계, 영업 비결 등 다 포함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전 방법은 개별적으로 이전을 해야 된다. 자꾸 나오죠. 개별적. 자, 개별적이 반대되는 말은 뭐죠? 포괄적. 그래서 영업양도 계약은 개별적으로 이전되기 때문에 끈끈이 하게 된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전 행위를 해야 되고 각각 이전 행위의 효력 발생 요건 및 대항 요건을 개별적으로 갖추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영업양도와 관련하여 고용관계. 자, 말씀드렸죠. 자, 고용관계. 자, 이렇게,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 마포갈비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이 예컨대 30명이라고 가정합시다. 자, 이러고 있는 사람이 사장인지, 이 사장님이 이 다른 사람한테 영업을 양도합니다. 다른 사장님한테 영업을 양도하니까 이 사장님이, 어떡할까요? 이걸 사가지고, 이거를 영업을 이제 사가지고, 영업을 양수받아서, 자기가 자기 사람으로 다 뽑을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이 부분이 다 양도된다. 그래서, 근로관계가 다 승계된다라고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영업양도에 대해서 공부하시는데, 영업양도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까지 상법 총칙에서 배운 모든 유형의 상행의 결정체를 실제로 영업을 하고 있다가 그러한 것을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때 그것은 뭐냐면 양도라고 하는 것은 뭐다? 개별적인 그러한 계약에 의한 그러한 개별적인 이전 행위를 통해서 이루어지지 포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이제 일정하게 그 개인인 경우는 별로 그다지 문제가 안 되는데 회사인 경우는 그 회사의 이해관계자가 많기 때문에 그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사를 물어보는 그러한 절차가 있다라고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